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공기업과정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공공경제론도 하지만 그동안 리더십에 대해서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어떤 강의를 하든지 첫 번째 강의는 그 행복론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는 리더십으로, 특히 이제 공기업 과정과 같이 이렇게 사회의 중역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양쪽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 특강, 김철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리더십 특강으로 변혁적,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 환경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맞게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조직의 가장 가운데 internal environment, 내부 환경, 그리고 task environment, 과업 환경, 그리고 general environment, 이거는 사회경제적 외부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안쪽에는 우리 직장 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직장 구성원들을 조직 관리해야 되는 차원, 그리고 문화, 조직 문화 관리, 조직 행동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일의 고객이 누구인가, 누구와 일하는가, 그리고 공급자, 주로 구매가 되겠죠. 구매 파트에 우리 회사의 우리 조직의 공급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경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타스크 엔바이러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인바이러먼트에는 소위 PEST라고 부르는 PEST를 줄여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거 PEST 분석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political 또는 legal한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cultural environment, 그 다음에 technological environment, 이렇게 기술적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가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기 네 가지 요소, 4, 3, 그럼 이것만 해도 11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경제 환경, 사회 문화 환경, 기술 환경, 그리고 과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나의 고객의 관점, 특히 서플라이어, 공급자의 관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 다 하시니까 조직 내부의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21세기 조직 환경은 그야말로 경쟁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쟁 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경쟁적인 요소를 덜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조직들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IT,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의 블록체인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기반 사회가 성숙하고 있고, 소위 AI와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행정학도 이 메타버스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무원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보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개방화, 국경이 별 의미가 없어지죠.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국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국가 경쟁, 도시 간의 경쟁, 공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제 경쟁에 놓여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경쟁적 환경 상황 속에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직의 상부 관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manage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current state, 현재 상황에서 우리 조직이 목표로 삼고 있는 타겟 스테이트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변화 관리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조직은 이 변화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공무원들을 비유할 때 쓰는 말 복지부동 또는 복지안동이라고도 합니다. 복지부동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안동은 눈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눈은 돌리는 거죠. 눈가를 돌리는 그런 상태 복지안동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뭐 공무원 철가방이라는 표현들도 다 뭐 고인물이다 이런 것들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리더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변화 관리라고 볼 수 있고 조직 관리에서도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조직 old organization이 new changed organization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IT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적응도가 생겨야 되는 거죠. 교육 훈련이 필요한 거죠. 퀄리티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여기 교육 훈련을 포함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코퍼레이티브 배틀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 관리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더십 여기서 이야기한 센터 포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여기 센터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변화 관리를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3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commitment, collaboration, communication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직의 안에서 리더로서 키워야 될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리더로서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관련 주제로 해가지고 그리고 commitment, model of willingness to change 여러분 조직 구성원들이 기꺼이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몸을 쏟아 부어서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이게 생기겠죠. 그리고 조직에서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bring people together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콜라보라고 하죠.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무엇에 장점이 있는지 또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구성을 컨비네이션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커미트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셔야 되는 그런 관리자시다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3C를 반영하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른 시간에도 리더십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 리더십 이론 하나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공공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들의 역할은 변혁적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임스 맥그리거 브런스라는 사람이 Transforming Leadership이란 책을 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맥그리거가 Type of Leadership Defined 제임스 맥그리거 브런스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Transformational Leadership, 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죠. 형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아까 변화 관리라고 하는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emphasize the difference between source of authority. 그러니까 authority가 있어야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authority가 권위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어스러터리즘 하면은 권위주의, 이건 나쁜 말이지만 모든 조직에서는 권위, 이거는 중립적인 개념,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이죠. 그 권위의 소스,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권위의 소스가 어디에 있었느냐, 트랜스액셔널, 즉 뭐냐면 조직에서 나는 처장이야, 나는 실장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라고 하죠, 권한과 책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권한과 책임으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평가권이 있죠. 내 부하 직원에 대한 평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대부분은 command and control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어서 잘하면 상을 주고, carrot and stick이라고 그러죠. 잘하면 당근을 주고,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사실은 이 command and control은 인간이 인간을 다루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말을 다룰 때, 동물들을 다룰 때 기르는 그렇게 사용하는 기술이거든요. 하여튼 인간 사이에서도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투 타입에서 하나의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십 가지고는 변화 관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좀 더 적극적인 그 새로운 조직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트랜스포밍 또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번스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occurs when one or more persons engage with others in such a way that leaders and followers, 리더와 구성원, 팔로워들이 raise one another,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To higher level of motivation and morality, 동기부여와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우리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그 만드는 리더십을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비해서 슈도우라고 하는 것은 유사 또는 가짜지만 비슷한 걸 슈도우라고 합니다. 슈도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퍼스널라이즈드, 이 종교 집단 이런 데서 어떤 개인적인 카리스마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 트랜스포메이셔널에 들어가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는 조직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동기부여하고 모랄리티, 도덕성 측면에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번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트랜스액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거에 지금 현대 시대에 맞는 거는 이거를 더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뭐냐? 번스는 4I 해가지고 I 4개, 팩터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dealize, influence, 카리스마. 두 번째는 inspirational, motivation. 세 번째는 intellectual, stimulation. 그 다음에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이 4가지 영역을 잘 해야 내가 변혁적 리더로서 팔로워들을 이끌어가고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트랜스액셔널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contingent reward, 또 management by exception, 이런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셔널도 아니고 트랜스액셔널도 아니고 변혁적도 아니고 그 거래적 리더십도 아닌 그냥 냅두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방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창조적인 조직, 연구원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과업의 한 30%는 자유방임, raise fair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요소로 살펴보면 트랜스포메이션에 4I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I에 해당하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a special personality characteristic that gives a person superhuman or exceptional power and is reserved for a few is of divine origin and result in
the person being treated as a leader. 이제 벨버가 1947년에 정의한 건데 카리스마는 기본적으로 카리스란 뜻이 성경에서는 이제 은혜란 뜻입니다. 또는 gift, 여기 나오는 divine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눈빛 하나만 봐도 그 사람한테 딱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보다 한 단계 위야.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탤런트란 말도 탤런트도 기프트란 뜻인데 달란트, 성경에서는 달란트 그러고 영어에서는 이게 탤런트가 됐는데 탤런트라고 하는 것도 기프트입니다. 하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 하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charismatic leaders act in unique ways that have specific charismatic effects on their followers. 이 팔로워들에게 카리스마의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 그것이 업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내가 10년 이상 더 일을 했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뭔가 스페셜한 역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부하 직원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하려면. 그러려면 리더가 그만큼 더 창의적인 능력과 팔로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inspirational motivation을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하 직원들, 팔로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leaders who communicate high expectation to followers, inspiring followers through motivation to commitment and engagement in shared vision of the organization. 조직이 내세우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뭐 수자원공사하면 수자원공사, 조폐공사하면 조폐공사, 도로공사하면 도로공사, 또 뭐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국가공기업,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우리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나름대로 자신이 속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쉐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은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발휘되기가 어렵죠. 올바른 그 비전이라면 그것을 이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 영적인, 그러니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피치 능력도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조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정말 인스피레이셔널한 모티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더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는 어떤 걸 활용하느냐? Symbols and emotional appeal.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감정적인로 어필할 수 있는 왜 우리가 shared vision, 공통의 비전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늘 호소력 있게 이 포커스 그룹에게 멤버스에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셀프 인터레스트라든가 이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팀 스피릿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이공계의 기반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최소한 이제 부장, 처장, 실장 이렇게 되시면서는 이런 문과 쪽의 수사도 배우시고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이 우리 리더는 이렇게 인스피레이셔널한 모티베이션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너무 일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리더는 정말 방향을 잡아주고 실제 실무자들에게 집행하는 일을 맡기되 리더는 이 꼭대기 쉐어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I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intellectual stimulation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이제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사실은 몇 가지라도 이거 챙겨 가셔야 돼요.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직장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한남대학교 공기업과정에 가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웠다 하는 그런 지적인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의 superiority, 우월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회의 때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남대학교 공기업과정 1년 다녀오더니 쓰는 용어가 달라졌다. 이런 몇 가지는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서 직장에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팔로워들한테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예를 들면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다면 리더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부하 직원들도 나중에 리더가 되어야 되니까 이걸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막 뜨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 블록체인 시대의 조직관리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공기업 과정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막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상황 속에서 조직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운 것들을 가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로워들을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더 인노베이티브,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은 이제 지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감정도 있지만, 감정은 예술가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조직 돌아가는 건 이성을 통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텔렉츄얼한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빌리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구조, 생각의 방식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된 사람은 새로운 걸 좀 깨달았으면 그것을 나누면서 이 팔로워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encourage, 격려할 수 있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develop,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develo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new approach,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intellectual, 좀 그래서 우리 공기업 과정이 사실은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최소한 이제 직장에서 매일 일하다가 이렇게 매너리즘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다가 좀 더 새로운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제가 지금 주임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마지막 남은 기간에 그런 것들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들어가셔서 직장 구성원들이 저분이 1년 동안 한남대 공기업 과정에 갔다 왔더니 인텔렉츄얼한 측면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것이 또한 논리적이고 맞는구나, 그것이 나한테 자극을 주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네 번째, fourth I죠. 네 번째 I가 뭐냐면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측면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잘해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앞으로 그것을 더 잘해가시면 되고, 혹시 이런 거 내가 잘못했다 돌아보니까 그러면은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셔서는 또 새로운 모습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aders who provide us supportive climate in which they listen carefully to the needs of followers. 뭐냐면 탑다운으로 데드라인 주고 이거 빨리 해와, 언제까지 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는 뭐냐면 need of followers, 우리 구성원, 내 부하 직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carefully, 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해오셨는지
하면 조직 문화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로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뭐로서 활동을 해야 되면 코치 또는 어드바이저처럼, 그리고 각 개인이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각 이 구성 팔로워에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뭐 모든 인생의 자아실현 욕구가 아니고 직장 내에서 이 사람은 뭐 이러한 성취를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정말 동기부여가 된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팔로워의 니즈를. 그래서 그 사람의 자아실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코치로서 또는 어드바이저로서 그러한 리더 역할을 할 때 한 사람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조직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의 네 번째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4I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변혁적 리더십의 성공 요건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리더가 조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구성원들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하게 팔로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구성원에게 참여하게 하고 또한 권한 부여라고 하는 empower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면 과감하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야 그 부하 직원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하게 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성원이 어느 정도 능력인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구성원이 공유, 협조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모든 전체 조직의 비전으로부터 캐스케이딩이라고 하고 탑다운으로 캐스케이딩 되는 그런 비전이 이제 핵심 가치가 되고 그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 되고 우리 이제 경영평가할 때는 이것이 이제 비전 하우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 조직 내 부서의 또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회식도 못하고 특히 이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조직이 상당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2030 세대와 그 윗세대와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세대 차이도 극복하고 그러려면 구성원 모두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MZ 세대들의 생각과 지금 활동이 무엇인지 좀 귀를 기울여서 잘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벌써 어느새 53살이 됐잖아요. 우리 대학교 들어오는 애들이 저의 아들, 딸과 같은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날 수밖에 없죠. 벌써 30년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뭘 하고 노는지, 제가 그래서 게임도 같이 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 좀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야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가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그 disadvantage, 변혁적 리더십의 부정적인 효과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이야기되는데 이런 것들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dependence on the leader, 리더에 대한 의존. 그 리더가 빠지면 조직이 안 돌아가게 되는, 이게 리더 의존성이라고 하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raining personnel, 어떤 특정한 사람 마음에 들고 이런 사람 완전히 그냥 뽑아먹는, 그래서 그 리더 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좀 희생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power and manipulation, 그 리더십 발휘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manipulation입니다. manipulation이 뭐냐면 그 사람을 조작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특히 종교 집단 이런 데서는 그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서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이렇게 정신 세계까지 지배하면서 완전 매니플레이션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lack of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usage of impression management impression management라고 하는 거는 경영학에서 인상관리라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면서 상관한테 내 인상이 어떻게 비춰질까 굉장히 지금 인사 시즌 이럴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심하죠. 그러나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인상관리가 그렇게 필요한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disadvantag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한 5가지 요소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실 때 이러한 단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례로 하버드 대학의 찰스 윌리엄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하버드 대학을 이끌어가면서 하버드 대학을 전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만든 총장이죠. 이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수행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사실은 조직이 한번 뿌리를 내리고 하게 되면 공기업도 연임도 하게 해주고 정말 젊고 유능한 사람이 오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매 정권들마다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공기업 조직의 경쟁력을 엄청 쇠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에 설립 목적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설립 목적을 세계적인 공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탑 레벨이 돼야 되잖아요. 한국의 공기업들이. 그렇게 되려면 정말 젊고 유능한 리더를 세워가지고 한 10년 정도 우리 대통령도 이제 5년 단임제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뀌면서 사실은 정치 발전도 없고 뚜렷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제 몸담고 있는 공기업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정말 리더십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이 한 10년 정도 이끌어간다. 그러면은 이 공기업들은 국가 공기업들은 국내에 경쟁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공기업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잘 안 생겨요. 이게 뭐냐면 CEO들이 맨 뭐 2년마다 3년마다 바뀌고 돌아가면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CEO로 오고 이사로 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이제 공기업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그런 여러분들 같이 실장, 처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기업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위로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쟁력 차원에서. 근데 이 하버드 대학 같으면은 이런 분이 40년 동안 소위 우리를 따지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장기 집권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하버드 대학을 세계 가장 잘 나가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 신념이 뭐냐? 위대한 대학 만들어 보겠다. 우리 인류에 기여하는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수 급여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왜냐하면 우수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 원래 기독교 학교들은 다 예배 모임이 채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 없애고 정말 꼭 필수 과목은 우리도 몇 개 있긴 한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택을 확대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출석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대학의 가장 큰 창의력은 자유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교수들 저항하고 또 과격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찰스 윌리엄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극복을 하는 거죠. 대학은 자유와 전문성의 기초에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한남대학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스카이 대학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유와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 가는데 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저항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게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설득하고 아까 4I 네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 개인적으로 다 챙기고 또 새로운 지적 자극도 하고 인스피레이션을 정감적인 그런 리더도 발휘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카리스마틱한 리더십도 발휘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든 총장이 찰스 윌리엄스 엘리어트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우리 통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거래적 리더십은 모든 리더십의 기초예요. 기초돌, 주초돌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적 리더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서 커팅 엣지, 이 첨단,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변화 관리로서의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번스의 리더십에 나오는 7가지 요소 중에 변혁적 리더십 4개를 설명했는데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 2가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즉 계약 관계에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a style of leadership in which the leader promotes compliance of his followers through both reward and punishment. 그러니까 command and control이죠. 즉 command and control, 채찍과 당근, stick and carrot을 통해서 잘하면 리워드를 주고 못하면 punishment를 주는 게 트랜스액셔널 리더십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이 시스템이 다 돌아가 있죠. 그래서 성과 관리, 성과 평가, 긍평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액셔널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로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contingent reward입니다. 적절한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과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기대했던 것만큼 못 가면 그 사람 열심히 다음 기회에는 안 하게 되겠죠. 반대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보상이 크게 갔다. 그러면 그 조직은 점점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전트, 적절한 리워드 시스템을 만드는 것, 투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수용성, 성과평가의 수용성, 긍평의 수용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바이 exception, 예외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액티브한 예외 관리도 있고 패시브한 예외 관리가 있는데 이 트랜스액셔널 리더십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잘하고 있으면 터치를 안 합니다. 언제만 터치를 안 하냐? exception, 예외적인 상황, 못한 상황에 있을 때는 리더가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by exception, 예외 관리는 뭐냐면 watches followers closely to identify 어떤 잘못, 어떤 룰 위반을 하는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액티브 예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야?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못 맞췄을 때, 그 기준을 못 맞췄을 때에만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이거는 패시브, 수동적인 예외 관리.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막 이렇게 간섭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액티브 예외 관리, 적극적인 예외 관리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틴전트 리워드를 어떻게 하느냐, 리워드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액티브한 측면에서의 예외 관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늘 지켜보고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패시브한 측면에서는 스탠다드를 맞추지 못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라이스 페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자유방위명 그래서 abdicate 그러니까 책임을 최대한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요 여지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요 자유방위명을 여기 트랜스액셔널 리더십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넣는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적 리더십이 그 밑에
기초돌이 되는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성과평가에 대한 산식을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 방법을 명시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 분배할 때 공평성, 지난 시간에 제가 공정성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성원들이 이건 공정한 평가다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보상 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좀 비전이라든가 컨트롤, 시츄에이션 이 5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트랜스액셔널 리더십과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의 차이를 보면은 비전을 제시할 때 트랜스액셔널은 매년마다 성과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쇼텀이 되고 여기는 롱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리워드하고 퍼니시먼트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대역적 리더십에는. 상황은 보면은 요거는 이제 메인테인, 이거는 유지하는 거죠. 현상 유지의 관점이고 이거는 미래를 위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도 여기는 우수적인 거죠.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측면에 비해서 여기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파워 리더, 리더의 파워, 영향력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여기는 조직에서의 그 지위예요. 내가 처장이다, 실장이다. 이게 파워의 원천인 반면에 여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감이라든가 인텔렉츄얼한 능력, 역량 이런 것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힘, 이러한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리더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의 요소가 4I라고 그랬잖아요. Idealized Influence, 카리스마를 말하고 그리고 Inspirational Motivation이 있어야 되고 Intellectual Stimulation, Individualized Consideration이 이게 4I가 되겠고요. 그리고 Transactional Leadership의 Reward와 예외 관리 이것이 함께 잘 어울려질 때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경영평가할 때도 리더들 평가할 때는 이런 측면들을 좀 경영평가 도구에 넣어가지고 좀 CEO에 대한 평가 또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비교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항이 이제 트랜스액셔널 거래적 리더십의 형태고 이거에 제가 이걸 더하라는 것이죠. 지금 아마 조직에서는 요 트랜스액셔널 거래적 리더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는 추가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exception, 예외 관리라고 하는 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고. 근데 여기 잘하면 상을 주고. 근데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비전, 쉐어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공유하는 비전을 내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영향력의 원천은 여기는 authority, 여기는 reward, 여기는 inspiration. 하나, 여러분들 인스피레이션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source of direction, 여기 manager, 여기는 leader.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과 규칙에 따라서 관리하는 정도지만 이거는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subordinate response. 그럼 반응이 어떠냐? 예외 관리를 할 때는 공포감에 따라서 수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리워드 중심으로 할 때는 계산을 해요. 내가 이거 하면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하에서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를 존경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 과정 마치고 돌아가시면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4I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노트에 정리해 보시고 들어가셔서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좀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1년 지내시는데 유익함을 보태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후에라도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시다가도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저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연락하시면 제가 제 연구실에 오시면 밖에서 만나든 연구실에서 만나든 도움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니까, 아무튼 돌아가셔서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빌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 동영상이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제 강의 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났지?